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번 한 주 신년기획 공부합시다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새해에는 자격증 따야지, 토익, 토플 시험 잘 봐야지, 수능 준비 제대로 해야지, 공부 결심한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해가 바뀌고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 여러분 목표한 만큼 꾸준히 공부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 공부라는 게 집중과 인내를 꾸준하게 필요로 하고 또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자,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은 우리가 몰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노력형 공부의 달인을 모셨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벌써 3년째 공부법을 전수하고 있는 변호사인데요. 공부에 대해서는 좀 아는 변호사로 통하는 이지훈 변호사. 본인도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공부하는 스킬이 생겼답니다.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 이런 제목의 책까지 펴냈는데요. 이지훈 변호사를 함께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사이트에 공부법 올리기 시작한 게 벌써 3년이에요? 네, 2018년부터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네요. 3년째네요. 변호사로는 지금 사법고시는 언제 합격한 거예요? 제가 2004년도에 이제 합격을 했고요. 이제 저는 군 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을 한 것이고 2005년에 이제 중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예, 여성도 군 법무관 시험에 붙어요? 그럼요. 아, 그렇군요. 예. 제가 너무 좀 성편향적인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근데 사법고시를 붙으시지 왜 군 법무관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했는데요. 예. 저 때 이제 군 법무관 임용시험 폐지를 앞두고 두 시험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을 두 가지를 동시에 응시하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사법시험과 군 법무관 시험이 합쳐졌어요? 네. 이름만 두 개고 동일한 시험이 이제 치러지는 좀 이상한 경우였는데 똑같은 문제지로? 네. 그래서요? 똑같은 장소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1차에 사법시험이 두 개가 이제 커트라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1차에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법시험 1차에 안 되고 군법무관 1차 커트라인에 딱 걸려서 군 법무관으로 이제. 군 법무관 커트라인이 사법시험 커트라인보다 조금 낮아요? 0.6점이 낮았습니다. 0.6점? 네. 근데 이 변호사가 거의 0.6점 틈에 박힌 거예요? 그렇죠. 이야, 어떻게 그렇게.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법시험과 군 법무관 시험이 합쳐진 게 그때가 아주 예외적인 거죠? 저 때랑 저 다음 해까지. 딱 2년. 예, 2년 동안 이제 합쳐지고 폐지가 됐거든요. 그럼 군 법무관 시험 합격하면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 이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저는 중위로 임관을 하고 국방부에서 사법연수원으로 이제 위탁교육을 가는 식으로 가게 되고 연수원 2년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시 군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군 법무관 의무 복무 기간이 있죠? 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어쨌든 그럼 변호사 자격증을 얻게 된 건 지금 한 15, 16년 됐네요. 지금 15년 차. 그렇죠.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3년 전쯤에 내가 공부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때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을 하면서 어떤 주제를 올릴까 생각을 하다가 가장 무색무취한 그런 주제였거든요. 공부법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저는 편입도 했고 고시 공부도 했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공부의 어떤 공부도 결국은 스킬이거든요. 그 스킬을 제가 좀 터득한 게 있어서 이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편입을 했다는 거는 원래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는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거기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전공을 이제 청강을 하다 보니까 법학이라는 학문이 저랑 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법학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실용적인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법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차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됐고 이제 고대 법대로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편입 시험을 봐야 되죠. 근데 저 때는요. 영어 시험하고요. 영어 시험만 있었고요. 면접 시험으로 이제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법대로 편입한 이후에 고시 공부를 바로 시작하신 거고. 네네네. 그럼 몇 년 공부해서 붙었어요? 저는 이제 편입하면 3학년으로 편입을 하거든요. 그렇죠. 3, 4학년을 다니고 제가 신림동 고시원에서 3년을 공부했으니까 늦게 시작한 것 치고는 빨리 붙은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3학년 다니면서부터 고시 준비는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학부랑 같이 치면은 5년이 걸린 셈이죠. 네. 뭐 서울법대에 들어가서 재학 3학년, 4학년 중에 합격하는 이른바 수재형과는 다리 좀 그렇죠. 거리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앞에 그 고백했듯이 사법시험 커트라인에는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군 법무관에 간신히 걸린. 네. 하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사법시험 도전 자체도 엄두를 못 내는 건데 그걸 통과했다. 네. 그 과정에서 공부법을 좀 익히신 거군요. 네,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고대 법대에서 수업을 듣는 과정과 고시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공부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죠. 예. 그 이전에 수능에서 숙명여대 경직과 갈 정도면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도 상위권이었죠? 저희 학교에서는 반에서 1, 2등이었지만 학교가 이제 이렇게 아주 좋은 학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에서 반에서 1, 2등 하는 정도였습니다. 평범한 고등학교 반에서 1, 2등? 네. 그게 상위 우리나라 한 몇 프로예요? 근데 이제 그 평범한 고등학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냥 열심히 성실한 학생이었지 한 번도 뭐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일반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아유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무슨 공부법 책을 쓴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공부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라는 걸 제가 몸소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책도 내게 된 겁니다. 그 얘기는 많이들 들어왔어요. 예. 엉덩이로 한다고. 맞습니다. 제목을 아주 도발적으로 붙였어요. 네. 이래도 안 되면 공부 포기하세요. 네.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만 하면 분명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포기해도 된다는 겁니다. 미련을 갖지 말고. 꼭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렇죠. 네, 공부는 할 거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굳이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법으로 7가지를 제시했네요. 네. 이게 다 순서대로 가야 됩니까?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럼 1장부터 들어가 봅시다. 네. 1장이 동기예요. 네. 이게 뭐예요? 동기부여. 그러니까. 자, 공부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뭐 공무원 시험이나 그런 것들을 하려고 다들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데, 공부를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래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한다면,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스킬이라는 거죠, 공부에. 동기부여.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당연한데. 해야 할 목표가 없는데 공부하는 사람도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하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없는데도 그런 욕망이 없는데도 그냥 일단 하자.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뭐 그런 마음으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하긴 뭐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죠. 이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공부 성과가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죠. 그럼 동기부여를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동기부여는요. 동기부여를 잘 하려면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해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숨김없이 그러니까 가장 내면에 있는 솔직한 동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찾은 다음에 내가 이걸 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게 나온 다음에 들어가야지. 네. 그게 안 나온 상태에서 하면은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지훈 변호사는 고시 공부할 때 어떤 욕망을 가졌어요? 그때 저는요. 변호사,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는 법조인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법학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조인이 되면 멋있구나. 멋있어. 네. 제가 생각해도 멋있고 남들이 봐도 멋있게 보이겠지. 일단 변호사라는 이름 자체가 좀 멋있어 보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변호사지만 지금 가끔 이제 서면 같은 거 쓸 때 변호사 이지훈이라고 쓰잖아요. 예. 그러면은 스스로 이렇게 뿌듯한 그런 감정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시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는 폼생폼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하고 싶다, 멋있다 그런 마음이 가장 처음에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멋있어 보이고 싶다는 나의 욕망. 그렇죠. 그것도 그 자체가 충실한 동기부여가 된다. 그렇습니다. 네. 이 챕터 안에 네. 싼 값에 자기 자신을 팔아넘기지 마라 이런 게 네. 있네요. 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요. 그러니까 20대 특히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20대 있잖아요. 근데 시간은 많고 에너지도 넘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은 되게 값어치 있는 순간인데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죠. 그냥 그 많은 것들이 자기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언가에 자꾸 소속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를 탐구하기 전에 먼저 나를 팔아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싼 값에 너 자신을 팔지 말아라.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네.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를 알기도 전에 네.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시험 준비해볼까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 네. 하지 마라. 네네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네. 확실한 동기를 부여해라. 네. 두 번째, 환경. 네. 이건 뭐예요? 환경 조성.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한테 각자가 공부가 잘 되는 환경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다.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도서관에 가면은 넓은 탁자에서 공부가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칸막이 있는 거 말고. 네네네. 근데 어떤 사람은 칸막이가 있어야 공부가 잘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집중이 잘 되고 몰입이 되는구나.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건 또 당연한 얘기 같아요. 네. 그죠? 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해야 공부가 된대요. 네네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참고로 이 변호사는 어떤 환경이 제일 좋아요? 저는 그때 이제 학교에서 해보기도 하고 뭐 집에서도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요 신림동이라는 장소를 선택을 했어요. 고시촌. 네, 신림동 고시촌. 왜냐면은 가장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이죠. 예.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한정된 시간을 쓸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림동을 택했습니다. 신림동만 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신림동에 가서 이제 세팅을 해야죠. 어떻게? 하숙집도 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서 잘 것인가. 어떤 분은 원룸,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숙집, 아니면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하숙집을 얻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침밥을 해주는 그런 곳을 정했고, 그 다음에 독서실은 조금 별로 인기 없는 곳. 시설은 약간 낙후돼도 이렇게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곳을 저는 더 공부가 더 잘 되더라고요. 좀 조용한 곳. 네. 그런데 넓은 책상은 뭐예요? 넓은 책상은 옆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탁 트인 공간을 좋아했는데 신림동 독서실은 그런 공간이 없어요. 아예 없군요. 네, 모두 다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칸막이가 좀 넓게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건 제가 그 칸막이를 선택을 했고요. 그 대신 독서실은 약간 여유가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은. 네. 어떻게 보면은 메인 독서실은 아니고 약간 이제 비주류, 네, 이류 뭐 그런 독서실을 선호했었죠. 그리고 요 챕터에는 공부하는 사람의 식사법이 있네요. 네. 그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밥은 먹고 공부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고시 공부나 뭐 공무원 시험이나 장기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전하고 단기전은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거든요. 이건 공부의 스킬인데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하고 마라톤을 준비한 사람은 이 체력 준비나 예. 그런 게 다르잖아요. 마음가짐도. 근데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다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럼 지치죠. 네. 그러면은 금방 이게 방전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밥은 제때 먹어라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옆에 책 펴놓고 이렇게 줄 거가면서 먹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된다. 네, 오래 못 갑니다. 만약에 다음 주가 시험이면 그럴 수 있는데 시험이 아직 한 달, 두 달 뒤인데도 예.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금방. 식사를 즐겨라. 네. 또 그때는 충분히 쉬어라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공부할 때 연애하지 마라. 네. 이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 네. 책에 쓸 만큼 네.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이게 환경 조성의 일환인데요.
연애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연애를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건 왜 그러냐면 연애를 하면은 내가 감정이 기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동요가 되기 때문에 연애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됩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가끔 공부하다 보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생각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외로운 이유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애인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몰입을 못했기 때문에 외로운 거죠. 공부에 빠져들지 못하니까 그렇죠. 외로움이 느껴진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아요. 맞습니다. 세 번째 챕터가 시간. 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공부에 집중하는 거예요? 시간은요, 이것도 자기한테 맞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9시간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12시간인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일과표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한테 맞는. 그걸 설명해 줘 보세요. 예를 들면 저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7시에 기상을 해서 아침 먹고 천천히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공부 시간이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9시에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오전 공부, 점심 공부, 저녁 공부를 나눠야 돼요. 예. 그래서 한 곳에 집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9시부터 한 12시까지. 네. 3시간. 네. 그다음에 점심은 충분히 먹어요. 그리고 산책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낮잠을 항상 잤습니다. 낮잠도 자고. 네. 그렇게 되면은 1시 반 정도에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오후 공부를 하는 거죠. 한 3시간 정도. 예. 그다음에 저녁을 먹고 그다음에 운동을 항상 했어요. 운동. 예. 운동을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거든요. 체력을 길러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또 저녁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다시 저녁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3시간. 몇 시쯤 자요, 그리고 잠은 좀 늦게 잡니다. 다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잠이 드는 시간은 12시. 12시? 정도. 12시에서 7시까지 잔다? 그렇죠. 그럼 뭐 시험 공부하는 사이 뭐 그렇게 많이 자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자면서도 충분히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네. 7시간이 충분한 게 아니고 네. 몇 년 공부하려면 그렇게 자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하고 여유 있게 공부 시작해서 오전 공부. 네. 점심 먹고 산책도 하고 낮잠도 자고 오후 네. 공부. 네. 저녁에 운동도 하고 또 저녁 공부. 네. 그렇게 하면 10시간이 되는 거군요. 네. 세 번째가 시간. 네 번째가 정리. 네. 정리가 뭐예요? 정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이 공부는 스킬이잖아요. 이거는 곧 정리하는 스킬을 말하는 거예요. 공부는 제가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시 공부 같은 경우는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다. 그러면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려면 이게 빠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차죠. 네. 그래서 결국은 시험 보기 전날 그걸 가득 채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득 채우려면, 그러니까 내려 빠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부으려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가 안 된다고 내가 머리가 나쁜가?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암기력이 딸리는 게 아니라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암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중요한 건 순서인데요.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네. 그리고 이해된 거를 내 그 교과서에 그대로 정리를 해야 돼요. 완벽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로소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라. 네. 이해도 못했는데 그냥 외우면 안 되죠. 금방 또 잊어버리죠. 네. 그리고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암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룹 스터디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건? 그룹 스터디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성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룹 스터디가 잘 되려면 누군가 좀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이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비슷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룹 스터디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발전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모른 채로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기가 이해도 못했는데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룹 스터디가 수준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서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각자가 맡은 파트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하면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룹 스터디는 잘못하면 아 나도 모르고 쟤도 모르는구나 라는 그냥 만족감 정도밖에 주지 못하고 시간도 낭비하게 되고. 하긴 또 그렇게 보면 특별히 특출난 어떤 분이
다른 사람들 지도해 주려고 일부러 그룹 스터디에 들어올 리는 없잖아요. 없죠. 예. 제일 좋은 거는 과목별로 특장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제일 좋을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구성되기가 어렵죠. 어렵죠. 예. 우선 그러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요. 특히 법학 공부나 그런 것들은 이거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스킬이에요. 우리가 학자를 길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연구를 해서는 안 돼요. 연구를 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시험에 나올 것만 뽑아서 정리해서 암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목차 있죠. 목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그냥 거기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것은요.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모든 과목은 스토리가 있어요. 네. 그게 목차에 발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차를 옆에 두고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전체 속의 부분을 꼭 그렇죠. 윤곽을 지어줘라. 네. 예.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라. 네. 이게 이제 네 번째 챕터 정리고요. 네. 다섯 번째가 체력인데 네. 이건 뭐 아까 설명했고 운동해야 되는 이유. 근데 여기 합격을 부르는 9가지 체력관리법이 있어요. 네. 이거 9가지 다를 뭐 설명하긴 그러면 좀 간단히만 얘기해 주시면. 체력 관리법도 각자 자기의 체력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뭐 수영이에요. 근데 그 고시촌에 수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리고 수영은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었던 게 헬스였어요. 헬스장은 제가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고 제가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에 맞게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하는 목적은 시험에 붙기 위해서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또 주객에 전도되면 안 되거든요. 네. 너무 재밌으니까 또 운동에 빠져서 공부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여섯 번째 챕터가 멘탈이에요. 네. 여기 목숨을 걸다. 네. 요거 좀 잘 설명해 주세요. 네. 목숨을 걸고 하면요. 안 될 일이 없다는 의미인데요. 네. 우리는 목숨을 잘 걸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기부여랑 또 연결이 돼요. 내가 정말 그것을 하고 싶고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난 이것을 위해서 하다가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공부를 할 때도. 네. 근데 여기 보면 불합격 후 마음 다잡는 방법. 네. 사실 사람들이 한 1년, 2년 하다가 안 되면 난 정말 안 되나 봐. 그리고 막 그 다음 해에 또 공부하려고 그러면 더 집중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사법시험 2차에 떨어지고 나서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쓴 건데요. 사법시험 2차에 떨어지면 다시 1차를 봐야 되잖아요. 그때 절망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때 뭘 해야 되냐면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예. 근데 그걸 극복하려면 결국은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따져봤을 때 또? 그렇죠. 다시 이제 신림동에 들어가서 환경을 세팅하고 처음부터 동기부여하고 환경 세팅하고 일과표를 만들고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단계적으로. 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극복이 돼요? 하늘 무너진 그 기분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7가지 그 공부의 스킬을 말씀드리고 이대로 했는데도 내가 어떤 시험에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포기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거는요. 제가 그때 힘들었을 때 제가 왜 포기를 안 했냐면 다시 사법시험에 도전을 했냐면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았거든요. 7가지 요소 중에 내가 뭐가 없었구나. 뭘 못했어요 그때? 그때 제가 뭘 못했냐면요. 그룹 스터디에 제가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의 공부가 저한테 맞지 않았다는 거를 나중에 알은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페인을 분석하잖아요.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는군요, 또. 그렇습니다. 네. 자기만의 공부법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이제 오늘 할 수 있는 거를 다시 또 시작하다 보면 극복이 되더라. 네.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몰입해라 이거로군요. 네. 이게 여섯 번째 멘탈. 네. 마지막 7번째가 고독이에요. 네. 뭐예요 이건? 고독은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은 외로워요. 누구나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애인을 찾으러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자기의 착각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는
몰입을 못해서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그 빽빽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은요, 사막에 있는 수도승과 같이 외로운 거거든요. 혼자인 거거든요. 예. 근데 내가 혼자인 것을 외롭다고 느껴버리는 거는 몰입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독은 필수적이라는 거를 그냥 즐겨라? 공부는 어차피 혼자 하는 거니까?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인데 그게 내가 외롭다고 느낀다는 거는 내가 사람이 옆에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단순히 몰입을 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네. 몰입을 내가 못해서 외롭구나. 네. 몰입해야지. 네. 근데 몰입이 안 되니까 또 외롭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극복하냐고요. 그게 이 7가지 요소가 같이 돌아가는 건데요. 결국은 동기부여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네. 내가 왜 공부하는지부터 다시 또. 네. 그럼 다시 첫 번째가 동기부여. 네. 두 번째가 내가 환경을 제대로 만들었나. 네. 세 번째가 혹시 일과표에 문제가 있나? 일과표, 시간을 네. 잘 활용하고 있나. 네. 정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나. 네. 체력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나. 네. 나의 멘탈을 점검해보자. 네. 마지막이 고독과 친해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요 공부법은 네. 아까 왜 무슨 연구 논문 쓰는 연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것도 어찌 보면 그런 연구 또 그냥 인문학적 공부 이런 것들은 공부 자체가 즐겁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건 그런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네. 시험 공부 말하는 거죠? 네네. 외국어 공부에도 통용되나요? 외국어 공부도 통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셨어요? 네. 제가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중국에. 국비 유학생 시험도 봤어요? 네네. 여러 가지 하셨네. 네. 교과부에서 하는 국비 유학생 선발이 돼서 중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고시 공부하면서 터득했던 이 공부법을 네. 그때도 같이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우는데도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네. 인문학적 공부보다는 뭔가 네. 목표가 있을 때 네네. 외국어 공부, 시험 공부 등등에서는 네. 이 방법을 써서 네. 이래도 안 되면 안 해도 된다. 네. 미련이 없이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했기 때문에. 공부 자체에 아예 취미도 없었던 모두가 돼요? 취미가 없다는 것하고 내가 욕망이 있는 건 다른 거라서. 네. 욕망을 갖는 것부터 시작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 이지훈 변호사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